정부가 수천억 원짜리 사업을 결정할 때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한쪽에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비용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글쎄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있죠. 오늘은 경제학자들이 바로 이 저울질을 어떻게 하는지 1,800억 원 규모의 병원 건립 프로젝트를 통해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결정권자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1,800억 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병원을 짓는 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울산시에서 실제로 추진됐던 산재 모병원 사례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시작된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울산,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같은 곳이죠. 거대한 공장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요. 그런데 이런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업재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사고가 나서 다친 사람을 응급치료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 이게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물론이고 사실상 사회 전체가 엄청난 자산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표가 바로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다시 일터로 얼마나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언뜻 보면 수치가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2012년 수치를 한번 보세요. 52.8%.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산재를 당한 근로자 중에 절반을 겨우 넘는 숫자만 원래 일터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진 기술, 경험,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노동시장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이건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국가적으로도 정말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아주 야심찬 카드를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산업재 환자만을 위한 최첨단 전문 병원을 짓자는 거였죠. 근데 이건 그냥 병원 하나 더 짓자는 그런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산재에 특화된 전문 치료는 기본이고 환자들이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최첨단 재활 서비스, 그리고 더 나은 치료법을 계속 연구할 R&D 허브까지 갖춘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구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였을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1,800억 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죠. 자, 1,800억 원. 이건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용입니다. 그럼 이 막대한 비용과 맞바꿀 편익, 즉 이득은 뭘까요? 이 거대한 저울의 반대편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경제학의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런 큰 공공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걸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비용과 사람의 목숨이나 건강처럼 값을 매길 수 없어 보이는 편익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경제학자들이 쓰는 비밀 도구들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바로 투입 산출 모형입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 물결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병원을 짓는 데 쓴 돈이 건설 회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자재 회사로 또 노동자들의 월급으로 식당으로 이렇게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생산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파급 효과를 노벨상 수상자인 네온티에프가 만든 산업 연관 분석으로 아주 정밀하게 개선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와, 이 병원 하나 짓는 것만으로도 울산 지역에 약 1조 5천억 원에 가까운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기고 일자리도 1,600개 이상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의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런 시멘트나 철근 값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가치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무너질 뻔했던 한 가족의 미래가 다시 세워지는 데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어떻게 가격표를 붙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자들의 두 번째 핵심 도구, 비시장제 가치평가가 등장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치들, 예를 들어 생명, 건강, 깨끗한 공기 같은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 보려는 시도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인적 자본 접근법을 썼지만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 CBM이나 부동산 가격을 분석하는 해돈이 가격 모형 같은 아주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의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보통 이런 3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이 병원 덕분에 막을 수 있는 사망자 수가 몇 명일지 예측해요. 둘째, 한 사람이 평생 벌어들일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숫자를 곱해서 총 편익을 계산하는 거죠. 이게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어떻게든 저울에 올려놓기 위한 방법인 셈입니다. 그렇게 계산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 병원이 생겨서 응급 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생명만으로도 30년 동안 약 364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한다고 추정된 거죠. 구해낸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게 편익의 전부는 아니죠. 보고서에 있는 이 문장을 보세요. 이 프로젝트의 진짜 핵심 목표는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문제, 직업 복귀율을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더 나은 재활 서비스가 과연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까? 연구진은 두 가지 경우를 비교했어요. 하나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경우, 다른 하나는 이 병원 덕분에 직업 복귀율이 단 3%포인트만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생산성 증가 효과가 분석 기간 동안 무려 2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쪽 저울에는 1,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한 모든 편익들, 지역경제 파급 효과부터 생명의 가치, 다시 일하게 된 사람들의 행산성까지 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최종 판결의 시간입니다. 저울의 양쪽에 모든 걸 올려놔보죠. 왼쪽에는 총 비용, 오른쪽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편익의 합이 있습니다. 경제 파급 효과, 구해낸 생명의 가치, 환자들이 병원 오가는 데 드는 시간 절약분, 그리고 회복된 노동자들이 만들어낼 생산성까지.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나온 최종 분석 결과, 바로 이 숫자입니다. 1.10.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비용 대비 편익 비율, 즉 BC 비율입니다. 10.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서 이 비율이 1을 넘으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1,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투자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사회에 돌려줄 수 있다고 판단된 겁니다. 철근 한 톤의 가격부터 한 사람의 생애소득까지 모든 것의 가격을 매기는 이 과정을 따라와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야만 하는 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